가짜뉴스다. 얼마나 알뜰한 사람인데 라는 손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비단 나전칠기 기념품 구매 정보만 비공개한 게 아니고 최근 청와대 일련의 흐름들은 시간을 거슬러 가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비공개.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김정순 여사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옷을 샀냐 마냐 이 의전비 관련해서도 비공개.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저간의 사정으로 청와대가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아마도 나전칠기 구매 정보도 오늘 공개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마 재판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임기는 다 끝나가는 거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이 다 돼서 하면 지금 관례에 따라서는 15년 동안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15년 지나도 흘러가기 때문에 15년 뒤에 대통령 기록물 해제가 풀려서 다시 확인하게 되면 정말 당시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청와대 대응과 자료가 어땠는지 그리고 김정수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옷 구매는 어땠는지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김정수 여사 사이에서 나전칠기 기념품과 관련된 이쪽에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와대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가장 투명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되고 국민들 앞에 모든 걸 투명하게 내놔야 되는데 지금 논란되는 것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1심에서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 중인 상황이고요. 그건 우리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고 김정주 여사 옷과 관련해서 특활비에 대해서 일단 공개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지금 항소를 진행해서 공개를 못하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태라는 것이 분명히 언젠가는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졌을 때 많은 후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제가 반론하자면 이 당시 옷값 논란 불거졌을 때 박수현 수석이 나와서 정말 본인들은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 약 묶여있다.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특활비를 것이요. 특활비 전체를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옷값과 관련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정숙 영부인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것을 공개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영부인과 차관들과의 그 모인 자리에서 그때 다과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개를 톡 찍어가지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안보와 무슨 현저한 이익을 약 600m 앞에서 이태원역 약수역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우측 세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박수현 소통수석이 나와서 해명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의혹이 더 꼬리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시 한번 청와대를 향해서 기념품 구매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청와대 관련된 얘기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최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인물 얘기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 그의 딸 정유라 씨.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공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틀 전 국회 거투완박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오랜만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본인도 정유라 씨 승마 특혜 약 300m 앞에서 용산구청 이태원역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좌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난도질을 쳐놓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공주 승마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저에 대한 욕설, 고함, 모욕적인 언사, 제 생애에 가장 심한 모욕적인 욕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걸 정유라 대 안민석 대 정유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또 논란이 불붙어서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로 있었을 때 성적표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나는 조미 씨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안민석 의원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 그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나 최서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냉정하게 한번 본인들이 했던 또 이 부분들 잠시 후 그동안 좌회전입니다. 알려졌던 약 부분들에 대해서 150m 앞 좀 어린이 진실을 좀 보호구역입니다. 판단받고 싶다. 이런 시속 생각이 아마 좀 30km로 가장 서행 우선이겠나 운전하세요. 싶어요.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 정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몰아치면서 이 사실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파문과 또 저희들 이 탑10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이 또 법정으로 가고 또 지금 최성원 씨는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3명이나 낳고 키우고 있는 지금 주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세월이 좀 흘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냉정한 차원에서 과연 그게 진실이었던가, 과연 사실이었던가 이걸 좀 판단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유라 씨는 애를 키우고 있지만 거의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다음 사실 안내까지 이제 얼굴이 계속 많이 알려지기 직진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짐이 됐지만 예.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안민석 의원이 자꾸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옛날에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시점에서 정유라 씨가 다시 나온 것은 이제 좀 냉정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고 싶다, 판단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렇죠. 당시 5년 전에 그 국정농단 태풍이 휘몰아쳤을 때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본인들에게 들이민 거 아닌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냉정한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손흥 속장이 공교롭게도 지금 정유라 씨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검찰의 기획수사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석 의원이 마지막 등장으로 나서서 한 35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2014년 4월에 바로 이곳에서 정유라의 공주승마를 다시 처음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자신에 대한 기획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수사의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한 것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 1억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관련된 버스 업체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버스 업체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네. 논리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획수사 어떤 근거,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저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원지검의 수사로 이어졌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니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좀 불분명합니다.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 얘기 이후에 관련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수사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비판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정유라 최서원 사태 그 당시에 뭐 외국에 뭐 수조 원의 뭐 비자금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 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뭐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또 제기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정유라 씨와 안민석 의원은 이 독일 비자금 의혹을 두고도 현재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아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되거든요. 국세청에서 매번 조사. 근데 여태까지 비자금 발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카풀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벌금 200몇 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 재산 다 압수됐고요. 저희가 추징금으로 60억 넘게 납부해서 집 제외한 재산 한 개도 없고요. 저도 지금까지 경제생활 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쓰면서 살았는데 저도 진짜 앞길이 막막하고요. 김우식 교수님 수조 원대 얘기를 냈던 것도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도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졌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가 왜 이러시냐 안민석 의원에게 계속 SNS 항변을 했는데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은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접고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의 판결이 기다려야 됩니다만 일단 1심에서 그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안민석 의원의 패소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비자금이 수조 원대라고 하는 그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고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아마 일단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안민석 의원이 저런 과도한 의문과 과도한 그 확인되지 않은 공세를 펼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놈이 장자연 씨 사건 관련했을 때 윤지호라는 한 여성을 데려와서 그분이 마치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파장과 정치적인 공세를 벌였다가 결국은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도망가는 지금 형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공주승마를 처음 대정부질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공주승마를 밝히는 과정이 당시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이야기는 과도하게 조그만 의혹,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용을 했던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 같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자기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민석 의원도 이제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침묵을 지키지 말고 일정 정도 사법적 판결이 마무리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가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을 인정할 거 인정하는 그런 좀 깔끔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정유라 씨가 정치적인 발언도 좀 했어요. 윤석열 당선이 찍었다. 근데 구장차장. 네.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권 교체이긴 하고 뭐 정권도 바뀌는 이 시점에 정유라 씨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 나와서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항변을 호소하는 게 어머니나 혹은 본인에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또 반론을 벌이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를 가장 실감하는 한 사람 중에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정유라 씨인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의 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 잘잘못을 가려낸 장본인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유라 씨 물론 조민 그 사태를 보면서 아마 본인은 더 억울하고 더 많은 이 핍박과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시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된 국정농단 사건의 잘잘못은 어떻게 됐는지 예. 이렇게 과거의 잘잘못을 들춰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국민 앞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할수록 이 대한민국의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유라 씨, 안민석 의원 얘기 한번 저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얘기도 정유라 씨가 언급했는데요. 다음 주제 자연스럽게 윤 당선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3위부터 만나볼까요? 연예계가 정말 움츠러들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불거진 이 논란.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냐? 문재인 대통령 출연은 왜 CJ 측이 거절했냐? 이 공방이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만나볼까요?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뭐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과 진행자만이 알 일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까지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인 출연을 거절했다고 한다면서 매유독 윤석열 당선인만 방송에 내보낸 연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선택적 정의, 이중적 잣대를 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유퀴즈 논란이요. 저희 며칠 전에도 저희도 이 얘기를 짚어봤습니다만 특히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뭐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말고도 이재명 전 지사도 출연을 타진했었는데 유퀴즈 쪽에서 거절을 했다. 진행자가 좀 비겁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 발언이 목소리가 좀 작아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을 출연시키면 또 한쪽을 출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공영방송이라면 이제 뭐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TV에는 철저히 이제 사형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출연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저쪽도 출연했으니까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만나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저는 스튜디오에서 어떤 면에서 참 각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또 어떤 면에서 참 인상적인 인물들을 초대해서 이 토크라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당선인이 저 프로그램 나가서 딱 18분 나갔어요. 예. 그리고 뭐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오히려 과거 검사 시절의 이야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때 SBS의 동상이몽 같은 경우에 오늘 8차례나 나갔습니다. 뭐 그건 왜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럼 딴 사람도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게 청와대나 이게 오히려 지금 저는 탁현민 비서관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인데 아니 그거를 TVN에다가 저는 이게 특히 유재석 씨한테 이 문제를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출연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저는 좀 논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퀴즈 논란 이후 국민 MC 유재석 씨의 근황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대리마, 아빠하고 한번 집에 놀러 와. 네. 아빠를 스타로 만들어 해줄게. 대리마, 다른 거 떠나서 아빠가 하는 방송이라도 너 출연료는 꼬박꼬박 챙겨라. 알았지? 우리 아빠한테 맡기지 마. 형 3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야, 저임이 좀 더 받아야 돼. 알겠습니다. 5만 원까지 주겠습니다. 5만 원. 그래, 알았어. 네, 운동하세요. 전화할게요. 네. 저렇게 그래픽을 꾸미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네, 소정 속장님. 사실 이 퀴즈가 본인들 방송 이후에 가장 최근 방송에서 우리의 꽃밭을 짓밟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게시판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꽃밭은 본인들이 밟은 거 아닌가? 왜 선택적으로 잣대를 들이미냐? 그냥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싫다고 해라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제작진이 왜 사과하냐 응원한다. 이게 좀 한동안은 논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게시판만 보더라도. 글쎄요,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너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MC인 유재석 씨한테 이제 입장을 밝히라고 자꾸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그것도 좀 바람직하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출연자의 출연 과정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유재석 씨가 그와 관련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결정권에서의 영향을 행사하는지 그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진행자가 뭐 출연자 자체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